다음은 조선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새로운 신규 인력의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남도의 산업 구조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많은 구조고 특히 도내 조선업은 장기 불황과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 조선업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 7월 현재 한 44,2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에 8만 5천 명이었던 도내 조선업체 근로자 수가 올해 6월 기준 4만 4천 명으로 5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진했던 조선업계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따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10년 넘게 장기 불황을 겪은 탓에 일자리가 늘어나도 일할 노동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 장기 불황이다 보니까 숙련된 기술자들이 사실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조선업의 특성상 실제 숙련된 기술을 가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육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 청년들이 제조업 분야의 기피 현상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청년들의 취업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들은 현실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자 대상이 됐죠. 예. 대기업 합청업체로 제조원가가 올라도 납품 단가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추가 인력이나 관리 비용을 부담할 여력은 없어서 이런 인건비 폭탄에 구인난에 매출 감소에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조선업의 인력난과 업종의 특수성,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도해서 앞장서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현장 의견을 꾸준하게 전달하고 있고 고용부에서도 이런 현장 의견들이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특별 연장 근로제라든지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특히 현장이다 보니까 특별 연장 근로제가 이제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회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좀 활용한 걸 봤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 이제 현장의 의견들이 자꾸 전달이 되다 보니까 고용부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고용부에 전달을 하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행부와 제가 경남도의 고용, 실업 사태에 대한 전반을 좀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방 국장님이 답변한 도의 그런 정책 전환, 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잘 실현돼서 우리 경남도의 미래가 또 경제가 정말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문지도 보지도 않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의 유치 및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 산업이며 장기간의 기술 축적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남은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주요 전후방 산업 밸류체인이 잘 구축되는 등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침 경남도에서 신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시,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동 사업을 부산, 전남과 함께 예타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 구축 사업은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를 각광받고 있는 특수 탄성 소재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하고 부산, 전남을 연계해서 초강력 핵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성 소재 수요 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 도하고 한국 신발비행연구원 등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 고무원 소재 생산 거점인 전남도가 각 지역 강점을 연계하여 연구개발과 기반 구축,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한 탄성 소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한 2027년까지 정도를 보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한 2,200여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부산, 전남은 작년 2월부터 실무 협의를 거쳐서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기업 수요 조사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 4월부터 정부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사업은 미래 수송기기용 탄성 소재 실용화 센터 구축, 주력 산업 글로벌 기술 선점 R&D 추진, 탄성 소재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 등입니다.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은 정부 예타 사업의 자료로 활용하여 올해 4분기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과 집중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고무라고 알고 있는 이 탄성 소재는 수송기기, 전기, 전자 등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 소재이기도 합니다. 전후방 산업과 가치 사슬로 긴밀히 연계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또한 산업계 전반의 고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 신발피혁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탄성 소재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남의 고무 제품 제조업 사업체 수는 584개사, 종사자 수는 26,414명으로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2위이며 출하액은 7조 8,660억 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탄성 소재 관련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성 소재 관련 R&D 실적은 전무한 사항입니다. 특히 도내 시군 중에서도 탄성 소재 산업은 양산시에 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양산의 탄성 소재 관련 기업은 145개사이며 종사자 수는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생산액은 3조 원으로 도내 탄성 소재 생산액의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한 2019년 기준 도내 매출액 상위 10개사 중 7개사가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양산의 제조업 비중을 봐도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양산 지역의 산업 분포와 생태계를 감안했을 때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 구축의 주요 거점 사업은 양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탄성 소재 실용화 센터 설립 지역으로 양산시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탄성 소재 산업 비중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고 또 그 중에서도 양산시의 산업 기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에는 탄성 소재 관련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지원센터 등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와도 연계가 가능하고 지리적으로도 부산과 또 부산에 있는 기업 간 상생 협력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탄성 소재 벨트 구축 사업의 주요 거점 사업 입지 분석과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 및 지역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산시에는 최근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렸었죠. 대표적으로 2,500억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고 부산과 울산도 양산 유치에 힘을 보태면서 부울경 도민과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수도권 위기에 가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에 밀려서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강소 연구개발 특구 선정에서도 2번 연속 신청한 전국 7개의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시만 탈락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 구축 사업만큼은 잘 준비해서 지역 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탄성 소재 실용화 센터를 양산시에 설립해서 연이은 국책사업 탄력으로 실리에 빠진 양산 시민들에게 양산시가 국가 신성장 산업인 탄성 소재 육성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서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